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여기 19강에서 22강인데 요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22강인가요? 22강까지 요 장기 미집행 농업진흥구역 해제 강의는 한 4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여기도 나왔듯이 한 2개월간은 알토란 정가가 50만 원인데 요것을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할 때는 35만 원 25% 할인해 가지고 1회에 한해서 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용 권한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요걸 공부한 게 한 2, 3년 전부터 요거에 대한 조금은 많이 심취를 했었는데요. 여기 알토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이 알토란 UPMC에서 만든 알토란이 참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전문가들답게 잘 만들어져서 제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요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그거에 대한 이번에 22주간의 요 강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요 UPMC에서 만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장기 미집행 같은 경우는 요게 2020년 어디 갔냐 보면 잠시만요. 어디로 바탕화면 잠시만요. 바탕화면에 장기 미집행 장기 미집행이 뭐냐면 여기도 설명드렸듯이 요건 지금 요 유인물 같은 경우는 구만수 교수님이라고 책도 있습니다. 구만수 교수님이 강의했던 거 잠깐 제가 빌린 거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구만수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만수 교수님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가죠. 구만수 교수님에 대한 강의를 처음 접했었는데 요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언제 한번 모실 기회가 있을 거고요. 아무튼 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제가 제일 했던 게 요 헌법재판소 말이 많던 헌법재판소에서 위원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2020년 되면 무조건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너무 요 장기 미집행 같은 경우 요 빨간 선이 그어졌다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거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보호 차원에서 요 위헌 판결이 나서 2020년 되면 모든 도시계획 시설로 된 모든 시설물들은 다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요 장기 미집행은 부지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10년 이상 동안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지정을 해놓고 시행이 되지 않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재산권이
어떻게 보면 묶였다고 할까.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위헌 소송을 해서 위헌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는 그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해서 무조건 다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지자체에서는 요걸 할 수 있는 어떤 그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거의 풀어지지 않을까, 해제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물 이것들이 엄청나게 몇 조 가까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 빨간 선으로 돼 있죠. 요런 것들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시행이 되지 않으면, 요런 것들 요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것들이 이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2020년 되면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이 해제가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알려지지가 않았죠.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2020년 7월 1일 날 실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장기 미집행 요것을 권해드리는 것은 그냥 단지 시행이 돼서 그 보상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보상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지금 알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는 좀 낙찰가가 낮죠.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2019년 18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근데 저희는 이제 먼저 이걸 갖고서 먼저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낙찰을 받아놓고 나중에 그 해제를 시키거나 해제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업이 시행돼서 보상도 받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추출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요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종류에는 53종이 있는데, 개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요 빨간 것들, 주차장,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차고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시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화장시설, 폐기물시설, 폐차장, 장례식장, 도축장, 이런 것들이 다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이런 것들이 다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지금 낙찰 받으면, 요 학교 같은 경우, UPMC 받은 알토란 같은 경우, 요 같은 경우 학교용지가 있나 볼까요? 학교용지 전도 있고 잠깐 한번 볼게요. 학교용지 같은 경우도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도 나오고요. 창고, 하천, 철도용지, 주차장, 주소, 종교용지. 이번에는 안 나왔나 보네요. 잠깐만요. 이번에도 학교용지가 나왔었는데, 요 같은 경우 도로, 임야, 목장용지, 대지, 이번에는 경매물건에
학교용지가 없었나 보네요. 저번에는 학교용지도 나왔었는데, 아무튼 요 53조 요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을 2020년 대비해서 추출하려고 그것도 경매물건 뭐 이게 해제된 걸 알면 그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팔지를 않겠죠. 그래서 UPMC에서 직접 만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 추출을 요 UPMC에 만든 게 요게 바로 알토란입니다. 알토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몇몇 사람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알토란 같은 경우는 요 G자로 쓰이는 공매, 요 온비드, 요 알토란 특징이 첫째 이 공매하고 경매 두 가지 요 공매까지도 추출이 되죠. 일반 모르겠습니다. 저쪽 일반 유료 그 사이트 같은 경우 그것도 공매 같은 경우는 또 돈을 추가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공매 온비드 사이트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공매 같은 경우 별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매도 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같이 K는 경매입니다. 경매 물건으로 바로 이렇게 대부분 경매 사이트로 바로 연결돼 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도도 볼 수 있고, 지도 그냥 일반 지도로 볼 수 있고, 스카이뷰 위성 사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 빨간 거 같은 경우는 그 경매 물건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요 UPMC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쪽에는 오른쪽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바로 볼 수 있고요. 클릭만 해주면 바로 토지 이용 확인원으로 바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 정보,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경매죠. 그 다음에 공매는 공매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건 위치, 그 다음에 최소 입찰가, 감정가, 그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아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나올 수 있는 요거 모든 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죠.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유료 정보지 같은 게 하천가 같은 경우 이런 물건 유형이 있는데, 요거 하천도 추출이 되죠. 그 다음에 창고용지도 추출이 되고, 주차장, 주유소용지, 종교용지, 제방도 추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이나 대지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되고요. 그래서 여기 새로 이렇게 메뉴를 해놨는데, 숨겨놨는데, 여기에 있는 그 국토 토지이용 계획상에 나오는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이런 것들을 다 추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이것도 추출이 되고요. 기타 사항에 이것도 들어가고, 도시계획시설 처음에 요 UPMC에서는 요것뿐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밖에 없었는데 차츰 지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초창기 때는 조금은 부족했던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료 사이트에서 검출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 요 비오톰, 공장 설립 제한 지역,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이런 것들은 추출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 추출이 됩니다. 요걸 찍음으로써, 그 다음에 지역, 지분 매각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제외하면, 요거 체킹하면 제외가 된 그 물건이 추출이 되고, 입찰가, 그 다음에 최소 입찰가,
그다음에 보상 편입 건수를 제가 알기로는 넣어놓는 이유가 요 대규모 30건 이상이면은 대규모 어떤 개발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게 전에도 이건 없었는데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요런 것들 보상 편입 건수가 30건.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건수가 30건 이상 된 것들은 아마 그 지역이 분명히 개발이 되지 않을까. 어떤 개발 지역 그걸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수로 해서 된 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30건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30건 이상 된 것들을 보면 이쪽으로 가서 보면 여기가 있네요. 농업진흥구역 해제 예상지역 강화군 기상면이네요. 다음 지도로 보면 이 지역 요거죠. 요것들 엄청나게 됐네요. 여기를 한번 스카이뷰로 한번 볼까요? 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된다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요 강화군이나 인천의 그 도시 기본계획에 가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그런 이유도 이 도시 기본계획을 알지를 못하면 요 지역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단지 여기 뭐 진흥구역이 해제됐다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요게 미래에 어떻게 요 일대가 다 도시가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투자를 하시려면 큰 숲을 봐야지. 저는 옛날에는 요걸 어떻게 해서든지 뭐 요 단지 하나의 그 필지별로밖에 안 봤는데 요 전체적인 개발의 그림을 그러려면 그 도시 기본 계획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요 강의를 준비했고요. 아마 저는 단지 옛날에는 요 지역적인 뭐 임야다 그러면 임야다 그러면 단지 뭐 요걸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봤는데 요 옆에는 안 봤죠. 근데 옆에도 보는 게 바로 도시기본계획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관리계획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매로 해서 지역적인 뭐 법정지상권, 유치권, 그 다음에 뭐 고시원 이런 거 등등을 봤었는데 큰 숲을 보게 되더라고요. 파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마련을 했고 아마 그래서 아까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거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요 해제 예상 지역 여기 한번 볼까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보면 아직까지는 해제가 안 됐다는 거죠. 요 농업진흥구역 요 지금 UPMC에서 만든 것들은 요게 해제되면은 이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해제가 예상이니까 아마 곧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 같은 뭐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니까 인근에 문화재가 있나 보죠. 이런 것들 문화재가 있는 것들은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뭐 문화재 구역에서도 그 한도가 있죠. 그 건축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강화군을 예를 들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구역 30건 이상이 되다 보니까 대규모 해제가 되는 거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요 강화나 이쪽을 도시계획을 봐야 되는데 그 보면 나오겠죠. 아까 같은 경우 여기에서 추출을 간단히 해봤는데 30건이 아니고 그냥 농업진흥구역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 좀 느려지네요. 느려지고 여기는 농업진흥구역 이 농업진흥구역 여기가 됐네요. 해제 예상지역 농업진흥지역
여기 있네요. 여기 화성시 장안면 수총리 임야네요. 임야 여기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네, 이쪽이 지금 노란 풍선으로 되어 있는 게 농업진흥구역 해제되는 그 곳을 나타내고요. 분명히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은 해제된 것이 그러네요. 많지가 않네요. 지역적으로 해제가 된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 화성시의 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을 봐야 되는데 돈 되는 게 있겠죠. 그걸 보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요 지역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조금은 폭넓게 도시가 확실히 이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유입되냐 이런 같은 경우는 모르죠. 인구가 제가 요거 아직 도시계획을 정확히 요 지역을 봐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조금은 뭐 개별적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겠죠.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뜨거웠죠. 이 같은 경우는 화성시가 화성시 평택 화성 요쪽은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뭐 공장용지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화성시도 재밌고 평택도 재밌고 앞으로는 안성이 좀 뜨지 않을까. 그동안 안성이 좀 주춤했는데 왜 뜨냐는 것은 나중에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화성시나 평택은 지금 뭐 핫하죠. 핫한 곳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 농업진흥구역 그 다음 볼까요? 이천 여기도 많이 됐네요. 여기도 경강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진행됐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천시 거기 보면은 얘가 뭘로 될 건지 그게 알게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UPMC에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농림지역인데 농업진흥구역이면서 농림지역이니까 조금은 그렇네요. 그렇지만은 아무튼 요 같은 경우도 농림지역이 아니고 여가 뭐냐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조금은 뭔가 냄새가 나죠. 그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천안지역, 그렇죠. 도시지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이다. 여기는 해제가 됐네요. 여기는 해제고시가 떴나 보네요. 없어졌죠. 여기는 없어졌고 아까 여기 길상면파고 부발리 그 유명한 부발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천시 부발읍 여기도 도시지역이고 없어졌네요. 여기도 없어졌네요. 벌써 고시가 떴나 보네요. 여기 고시가 뜨면 여기 사라집니다. 없죠. 농업진흥구역이 벌써 여기는 고시가 떴나 보네요. 그래서 사라졌고 요 같은 경우도 사라졌네요. 사라졌고 벌써 고시가 뜬 것들은 사라지고 고시가 안 뜬 것들은 남아 있겠죠. 자연녹지 이건 아직 사라지지 않았네요. 농업진흥구역이 그대로 남아 있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되겠죠. 곧 해제 고시가 되면서 이 글씨가 사라질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는 도시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생산녹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자연녹지역은 도시 지역이죠.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라는 건 여기 써 있네요. 도시 지역이라는 것은 곧 개발을 가능할 수 있다는 거겠죠. 예, 여기는 뭐 보면 스카이뷰로 한번 볼까요? 파주시 여기는 이쪽 이북 지역은 잘 보여주지 않죠. 다음이나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UPMC에서 만든 농업진흥구역 뭐 아시죠? 농업진흥구역이 왜 돈이 되는지는 이거 뭐 농사밖에 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 해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규제가 다 풀리면서 여기엔 뭐 근린시설이든지 주택이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런 어떤 규제가 많지만 풀리면 그만큼 땅값은 올라가기 때문에 UPMC에서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이 거의 지정된 곳은 거의 해제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우리가 쌀이 남아 돌기 때문에
거의 100% 해제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UPMC에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상수원이 된 곳이 보통 보호구역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요. 농업진흥구역 해제된 곳을 좀 봐야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 보호구역 돼 있고요. 아무튼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추출이 된 거 아무튼 대단하죠. 이건 공매로 나왔네요. 공매, 이건 경매, 이건 공매. 공매는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UPMC에서 아주 잘 만들어서 온비드 요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농업진흥구역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요 UPMC에서 또 하나 만든 게 요 보상도 추출이 됩니다. 그때는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요 선화지 요 1호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화지라고 그러죠. 선화지 요 같은 경우는 그거죠. 그 뭐죠? 철탑 요쪽으로 여기 이렇게 해서 그것이 들어서나 보네요. 요렇게 쭉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땅값이 좀 떨어지겠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네요. 여기 이쪽으로 또 그것이 되나 보네요. 성전선로 1호사 성전선로가 철탑부지 스카이뷰로 보면 여기는 또 만들어졌네요. 선화지로 돼 있는 건데 요것도 보상이 된다는 거네요. 그 가평군 요 같은 경우는 보상 공고 번호까지 나옵니다. 그럼 가평군에 가서 요 공고 번호를 쳐보면 나오겠죠. 보상이 된 거고 요 같은 경우 보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편입은 아직은 사업이 곧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수원천 도심 하천 생태복원 요 같은 경우는 하천 생태복원이 하천이 되겠죠. 하천. 도로 지목은 도로로 돼 있네요. 저쪽으로 돼 있죠. 저쪽.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생태복원 사업을 한다는 거네요. 요 같은 경우 용인시 이미 고시가 됐고 참 잘 만들었죠. 90번호까지 뜨고 그다음에 칠악지군의 도로정비공사 이것도 없었는데 이것도 UPMC에서 많이 보강을 했네요. 보강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 신설된 것도 나오고요. 아무튼 UPMC 잘 만들었습니다. 보상 여기같이 경매 공매 이것도 추출이 되고 이렇게 추출된 거 봤습니까? 유료 사이트에서 이렇게 추출된 건 전 보지를 못했거든요. 한꺼번에 다 공매도 추출이 되고 그 다음에 경매도 추출이 되고 그 다음에 보상 특징이 요 UPMC는 보상도 물건이 추출이 되고요. 요즘 소하천 정비구역에서 생태보건 요것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구역 그것도 많이 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요것도 요건 자동차 어떤 시설물을 하는가 보네요. 군산에 있는 요것도 되고 아무튼 잘 만들었습니다. 요 보상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UPMC에서 잘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UPMC에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넣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이것도 한번 추출해 볼까요? 개발제한구역 돼 있는 거 지분매각 제외 그러면 해보면 자 두분구 방학동 요거 같은 경우는 산이겠네요. 요것들은 좀 그렇죠. 비오톱 요 비오톱도 할 말이 많죠. 요것도 말한다면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 비오톱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산은 거의 다 비오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산림을 보호한다는 어떤 차원인데 이 비오톱은 한마디로 토지에 있어서 개발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산 보통 사면
망하죠. 그것도 있고 보통 도시자연공원 구역,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 그러니까 2중 3중이죠.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모든 산들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비오톱, 거의 다 요 세 가지가 몰려 있기 때문에 3중으로 규제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요 비오톱, 개발제한구역, 뭐 요같이 뭐 야생생물 보호구역 아예 그냥 개발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보상 같은 경우는 요 그 공법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상에 된 것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받습니다. 공법상의 제한, 그 판례도 나와 있죠.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걸로 그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죠. 요 표시는 무슨 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개화산 근린공원 조성.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이 되겠죠. 그럴 때는 요 공법상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요 강하다는 뭐 요거 개발 제한 구역 요것은 뭐 들어가겠죠. 제한이 들어가는 건데 비오톱 있던 같은 경우는 요게 만약에 경매에서는 경매 정보지 같은 데에서는 요 비오톱을 들어가기 때문에 요 땅값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경매를 매기 때문에. 근데 보상이 들어가면 요거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원래 가격으로 하면 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는 보상 물건이 아니죠. 보상 물건이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개화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이 안 됐죠. 요거 같은 건 받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보상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얼른 받아야죠. 그 같은 경우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받아 놓으면 나중에 보상 받으면 상당히 많은 보상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것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 강의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심도 있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요것도 한마디로 지뢰밭이죠. 지뢰밭입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 공원구역으로 묶은 곳이 몇 개 있고 해제된 곳이 있고 해제된 곳에 들어가야 되겠죠. 해제된 곳은 대박인 거고 요 공원구역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묶어놓는 것도 많거든요. 요 들어가면은 안 되죠. 요 같은 경우 요거 인천에 그런데 해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해놨네요. 엄청나게. 뭐 여기 수평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공항 옆인가 보네. 뭐 그거 들어가는 거네요. 인천공항 옆인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비오톱까지 들어가고 개발제한구역도 들어가 있고 아무튼 강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네. 제한보호구역 뭐 500m 뭐 이거 이런 거 좀 사면 조금 곤란하겠죠. 무이동도 여기도 산화도 괜찮죠. 왜 괜찮을까요? 여기는 무조건 산호세요. 그 이유는 나중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돈이 됩니다. 아마 여기도 땅값이 서너 배는 뛰지 않을까. 왜 뛰냐고요? 그 이유는 차츰 제가 섬투자 그에 대해서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이동 여기도 배 타고 들어가지만 차후에 아무튼 돈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추출이 되고요. 요 같은 경우 저쪽 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러가지 요것들은 다 도시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 우리는 뭐 일반 유료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는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추출이 안 되는데 이 같은 경우 영농여건 분리농지도 추출이 되죠. 다 여기도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되네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왜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지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집을 지을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그 대체 산림 조성비라든가 그다음에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농요건 분리농지로 돼 있는 것들은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코스트가 조금 절약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많이 됐네요. 많이 추출이 되네요. 공장용지 등등 해서 추출이 되고 이런 것도 또 돈이 되겠죠. 그리고 유료 사이트 같은 데서는 이것도 추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UPMC만의 요 사이트에서는 추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죠? 곧 개발이 된다는 거겠죠. 옛날에는 많이 됐었는데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많이 풀렸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풀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여기 서울이고 강남 세곡동, 여기 또 묶어놨네요. 비오톱 1등급, 또 1등급, 여기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도시계획 경상북도 고시 들어가 보면 알겠죠. 뭘로 묶였는지.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보전산지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보전산지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전산지 같은 경우하고 보전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전산지는 개발이 거의 안 되죠. 개발이 안 되는데 보전산지에 대해서 공익연산지, 임업연산지가 있죠. 그런데 되는 게 있습니다. 공익연산지하고 보전산지하고 요것이 한번 추출을 해볼까요? 여기서 추출을 보전산지하고 그 다음에 공익연산지. 근데 공익연산지는 다 개발이 안 된다고 보지만 보전산지하고 공익연산지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공익연산지하고 공익연산지 중에서도 요 녹지지역 공익연산지하고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 중에 개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익연산지면서도 개발될 수 있는 게 뭐죠?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 중에 개발되어 있는 것도 국계법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제가 밴드에 게시를 해드렸는데 뭘까요? 보전녹지 여기 돼 있죠. 용인시 저기 마평동 산, 여기 보전녹지하고 공익연산지, 임업연산지, 공익연산지인데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개발이 됩니다. 그 개발이 된다는 그 이유는 국계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공익연산지지만 개발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추출이 되죠. 이렇게 공익연산지면서도 녹지 지역이면서. 요 같은 경우 사람들이 무조건 공익연산지라고 해서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지 않는 게 또 있죠. 이것도 국계법을 찾아보시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용도지역, 지구구역, 이게 그 국토계획법상에 이렇게 지정돼 있죠. 미관지구, 고도지구, 이런 것 등등 시내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 개발지능지구, 취락지구도 추출이 됩니다. 취락지구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접도구역하고 취락지구라고 그거 하면 접도구역이 해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집회가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해제될 수 있는 접도구역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아시죠? 접도구역에서는 건축이 안 됩니다. 건축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 간단한 그 시설 뭐 가축 기른다거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도시 지역이나 아니면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접도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강의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도 아실 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UPMC에서 이렇게 추출이 되게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계속 UPMC에서는 매주 보내주는데 그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유튜브에 올려놨던 그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에 또 뭐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이건 뭐죠?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꼭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건축 허가 제한 지역하고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개발 행위를 허가를 제한을 한다는 거니까 곧 여기는 개발이 된다는 거겠죠. 이것도 한번 추출해 볼까요? 여기도 있네요. 주자리 여기도 곧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곧 개발이 된다는 얘기네요. 광주 요쪽 찾아보면 되겠죠. 광주시 홈페이지에 그것도 공매로 돼 있네요. 공매, 경매가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그 사이트에는 안 나옵니다. 일반 그 유료 사이트나 이런 데는 모르겠습니다. 경매만 나오지 공매로 돼 있는 것들은 별 관심이 없는데, 요 같은 경우 돼 있네요.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분당세무서, 자산관리공사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좋죠. 잘 만들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뭐 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도 UPMC는 그 도시계획 실제적으로 실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 집단이거든요. 아무튼 요런 것 등 되고, 그다음 비오톱도 추출이 됩니다. 비오톱도 이렇게 추출이 되죠. 비오톱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겠죠. 근데 보상이 된다. 아까 보상된 뭐죠? 아까 여기 지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상 여기는 뭐 없네요. 아까 원지동, 여기 같이 여기 개화산 요즘 근린공원 시설,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개화 근린공원 조성이 되는 요 토지 밑에 있는 지주분들께서는, 소유주분들께는 좀 보상을 받겠네요. 그렇지만 요 같은 경우는 도시자연공원이나 그런 것 등등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좀 그동안 많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많은 시간을 참아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UPMC 그걸 설명을 들었고, 이 장기 미집행 요거 같은 경우는 왜 그것이 돼 있냐. 앞으로 해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을 풀어라. 왜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풀어줄 건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는 그 가이드라인에 우선 해제 시설, 그 다음에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 그러니까 우선 해제를 시켜줘라.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거냐. 그것을
1단계 여기 보면 아시죠? 1단계, 2-1단계, 2-2단계 해서 2021년, 2025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면 아니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이 가능한 거 그걸 이제 재정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비재정적 시설은 그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해서 뭐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라든가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요걸 이제 그 재정이 없다 보니까 민간 투자 자본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자연공원 뭐죠? 공원 도시 이 공원 조성 사업이 몇 군데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해제 시설물이 계속 나올 거고요. 아마 17년부터 지방의회에 그걸 심의를 거쳐서 해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거의 해제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민간 투자 자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정부 세금을 최소화시켜서 들어가고 민간 투자 자본을 로 많이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는 요거죠. 여기가 요같이 민간공원을 개발행위 특례 사업으로 해서 요 지금 한 15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어딘지는 제가 조금 밝히지는 않는데 나중에 뭐 그 수강을 받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7대3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해서 너희들이 7을 기부 체납을 하고 3은 너희들 마음대로 개발을 해라. 거기 뭐 상업 지역을 뭐 만들든지 그 아파트를 짓든지 거기에서 그 사업 비용을 빼가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거죠. 그 세금을 최소화 투입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 해제 기준이 나오고 우선 해제 시설은 어떤 기준 뭐 여기 같은 뭐 생태 자연도라든가 이런 거 좀 지켜야 될 것은 그러니까 유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뭐죠 공원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공원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연 보존을 잘 돼 있다. 그런 것들은 뭐 해제를 못 시킨다는 거겠죠. 여러 가지 뭐 요 같은 경우 잔여 이렇게 잘려져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은 해제를 시키고 등등 뭐 그 해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녹지도 마찬가지고 녹지도 뭐 경관 녹지도 있고 철도 보호지구 뭐 등등 있는데 여기도 그에서도 UPMC에 만든 여기를 보면은 UPMC에서 만든 아까 뭐죠 그 UPMC에서 그게 뭐지 얘가 없는데 잠깐만요. 여기에서 BMC 공원 등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것을 찾을 수가 없네. 아무튼 제가 지금 녹음을 하는 관계로 조금은 그거 뭐죠 자연 아니 그것이 뭐지 녹지 지역 해제되는 거 완충녹지 같은 경우도 해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완충녹지도 해제 기준이 있거든요. 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요 해제되는 것도 고시가 되고 있고요. 녹지 지역에서 찾으면 되나? 잠깐만요. 제가 녹지 지역 여기 있네요. 녹지 지역. 녹지 지역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녹지 지역에서 찾아보면 뭐 자연 녹지 지역은 그게 아니고요.
요건 뭐 도관농 아니 저 주상공록 거기에 포함되죠.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거고, 요 녹지지역은 녹지지역 그거하고 틀리죠. 경관 아니 완충녹지하고는 틀리죠. 완충녹지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음, 그걸 여기에는 안 집어넣네요. 안 집어넣는 건데요. 그걸 뭐 UPMC 얘기하면 여기 곧 추가될 겁니다. 그 완충녹지라든가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아무튼 완충녹지도 해제되면 되겠죠. 저쪽 그것도 완충녹지도 그것도 강한 어떻게 보면은 규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완충녹지가 해제된 곳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UPMC에서 만든 특징 대략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그 강의를 신청하시면 요 330만 원이 비싸다고는 비싼데 22주 4달 동안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2명 함께 신청 시에는 1명 공짜로 받으니까 뭐 그렇게 강의료는 비싸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강의할 것을 녹음을 해서 들려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조금 빠진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 돈 되는 섬 같은 경우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땅값이 5배 오르는 것도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설명드렸죠. 요금 요즘 뭐 며칠 전에 제가 올렸던 곳 같은 경우 뭐죠? 개발 여기 있네요. 벌써 3월 16일 날 서울시에서 대규모로 해제를 시켰습니다. 요 뉴타운 다 해제됐다는 얘기는, 그런데 소개발을 추진한다고 그랬죠. 소개발을 추진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겠어요. 제가 이걸 올린 이유는 앞으로 서울시는 요 블럭 단위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도시 정비를 하지 않을까. 왜?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절대적으로 집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게시물에 보면 아시겠지만 1년에 서울시 10만 쌍 가까이가 결혼을 하고 몇만 쌍 이혼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들이 꼭 필요한데, 점점점 노후화되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재건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서울은 계속해서 전세 난도 계속 될 것이고, 아파트 빌라도 많이 짓고 도시형 생활도 많이 짓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아무튼 몇 년간은 계속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경기 침체가 계속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 왔다고 보니까 차후 그 경기가 좋아지면 아마 거의 지금의 2배는 되지 않을까, 아파트 가격이.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미국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한은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그 이유가 어떤 딜레마죠. 올리면 가계대출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부자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이 투자 기회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기회라고 보거든요.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모르죠. 몇십 년, 몇십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 소규모 빈집 및 소규모 특별법이 또 제정됐죠. 요게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블록 단위 개발이 많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주거환경, 아까 맞벽 건축이라고 그러죠. 그것 등등이 많이 시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투자처, 도시토 주택 정비 사업이 될 수 있는 투자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등 해서 그거에 대한 투자처를 강의를 신청하시면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투자처는 많고, 그 다음에 그 투자처는 뭐 기본으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 아파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요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단지는 기본적으로 추출이 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도로라든가 철도 신설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오를 수 있는 만한 그런 것도 찍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 계획을 알면 그거 보입니다. 어느 곳이 뭐 2, 3년 안에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그런 것 등이 보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 추천해 달라면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요. 왜? 그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다음에 아까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등등, 여기도 나중에 지금 추가가 안 됐는데 여기에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오수인 교수님의 요 대변제 연체이자 투자법, 요것도 얼마든지 그 수익률 뺄 수 있습니다. 그 강의료의 몇 배는 뺄 수 있고, 아무튼 2+1입니다. 2+1. 2명 신청하면 1명은 공짜로 해드리고,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330만 원이 아니라 2명 신청하면 한 2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21주 4개월 과정인데 쭉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회원님들의 수강 신청하는 인원에 따라서 그 한 달 뛰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쭉 3개월 할까 하고, 이 도시계획 시설만 또 따로 수강할 기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는, 배우고 싶은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모든 것 다 동원해서 뭐 요 330만 원 이상의 그걸 충분히 빼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4월 1일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2+1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요 강의료가 아깝지 않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노트북 필히 지참을 하시고요. 노트북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그 투자처라든가 등등 해서, 그 다음에 요 자료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뭐 책으로 하면 몇천 권, 몇백 권 되는데 그 엄청난 분량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는 얼마든지 제공을 해드리겠고요. 네, 아무튼 추후 다음 주 정도나 요 강의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대략적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 강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